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음악이 나가는 도중에 선수를 치셨군요. 아니 예전보다 조금 더 음악을 네. 좀 더 길게 빼시는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부족해 보였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방금 전에 저것은 나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가 눈짓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럼요. 네, 역시 척하면 척. 네. 제가 라디오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의외로 라디오일 거예요. 아니네, 죄송해요. 종이신문을 훨씬 많이 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라디오입니다. 차 타고 다니실 때나 뭐 운동하실 때도 잘 들으시죠? 운동할 때 특히 그냥 달리기 할 때 라디오 프로그램들 그 라디오 뭐 어플로 듣는 거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을 주로 이렇게 내용 보고 듣고요. 씻을 때도 틀어놓고 씻고 네. 집안일 할 때도 틀어놓고 뭐 집안일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정보가 들어오는 걸 쉬는 순간이 거의 없네요. 뭔가 이게 네. 직업병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으나 직업병보다는 집에 혼자 있는 그 고요함을 견딜 수 없는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소음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필요하군요. 네. 좀 잘 때도 그래서 소음이 필요해서 라디오 틀어놓고 잡니다. 그래서 한 17분짜리, 20분짜리 틀어놓고 자는데 17분이면 뭐해? 그 라디오 5분쯤 되면 여기서 나의 기억은 없어. 그렇게 네. 그죠. 저 가끔 그 오디오북 있잖아요. 네네. 책 그거 너무 졸린데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아프니까 책을 들으면서 있어야겠다 이러고 눈 감고 있다가 진짜 앞부분만 듣고 잠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디오가 정말 순기능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또 본론부터 시작하는 뷰포인트답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소재는 제가 일단은 뭐 결과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키니 호박 사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거의 근 10년 동안 취재를 하고 우리 동료들이 취재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자리에서 가장 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가장 많이 했던 소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후배 기자 양유경 기자가 취재를 해왔는데 양유경 기자도 이것이 사실이고 여기서 더 아는 것이 없고 밝혀진 바 없어서 그냥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주키니 호박 사태가 무엇이냐? 네. 혜수 PD님, 우리나라의 GMO나 LMO 종자 네. 유통되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GMO나 LMO의 청정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이미 신문을 봤게. 네, 근데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LMO? 왜 LMO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 같긴 한데 GMO 얘기는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먹지 않으려면 어쨌든 찾아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료를.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청정국가가 아니란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혜수 PD가 LMO가 GMO보다는 좀 낯선 단어라고 하니까 네. LMO와 GMO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GMO가 LMO를 포괄하는 큰 범위의 그 범주이고요. 네. 그러면 LMO는 무엇이냐? 여러분 뭐 유전자 변형식품 변형 뭐 이런 식물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게 GMO가 맞고요. 왜 LMO를 따로 표시를 조금 더 하느냐? LMO는 싹을 틔울 수 있는 식물이나 종자만 딱 이렇게 특정해서 부른다고 해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LMO 종자가 퍼진다는 것은 LMO 오염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그 번식을 할 수 없는 GMO 뭐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까다롭게 좀 봐야 되는 그 GMO가 큰 넓이라면 그 중에 LMO 더 이게 오히려 LMO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네. GMO가 더 익숙했거든요. 그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GMO가 더 익숙하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GMO 그 우리 원재료들이 사료용이나 식품 가공용으로 수입이 대부분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원재료에는 이제 뭔가 GMO에 오염돼 있을 거라고 이제 소비자들은 상상을 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 형태가 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가축 사료용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이곳은 국민 정서가 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그 먹을 것은 건강해야 된다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가 좀 있었고 그게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손에 꼽히는 GMO 수입국이기 때문에 솔직히 GMO 청정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이 가능한 거, 생식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다라는 뭔가 정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GMO 네. 이게 유전자 변형이라는 과학 기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에서 네. 여하튼 심리적 마지노선은 재배되고 생산되는 상업적 목적으로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잘 지켜내고 있다. 그거 지켜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생산자 분들이 많이 지켜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LMO 이 호박은 그거를 와장창 무너뜨리는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키니 호박이라는 종자와 농산물, 식품 번식 가능한 이것에서 LMO가 뒤늦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사료용과 식품 가공용의 GMO가 우리가 유통되고 있고 우리가 재배 생산 영역은 그래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깨졌고 저는 이 소비자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깨진 순간에 이 시장이 가져올 혼란과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안전 여기에 가져온 혼란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조금 많이 걱정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지금 잘 막아오고 있고 이 재배와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만큼은 어쨌거나 뭔가 청정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당연히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이거를 현장에서 취재한 양유경 기자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이요. 이게 우연이요? 우연히 겹쳐서 이 LMO 주키니 호박 사태의 LMO를 발견했다고밖에는 본인도 지금 이거를 설명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우연이 겹쳤는지는 네. 3월 26일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우연이라고 해요. 이건 양유경 기자가 작년에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을 검역하는 절차에서 LMO가 발견이 됐대요. 이거 그러고 나서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수입할 때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LMO를 발견하고 네. 국립종자원은 신품종 등록할 때 그럼 이제 주키니 호박 부분에서는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올해 이걸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신품종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게 좀 이상하죠. 네. 저도 신품종인데 왜? 너무 이상해서. 그렇죠. 네.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신품종을 검사를 안 해왔다는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단 네. 일단 의심이 됩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랬을 때 뭐가 안 나왔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해서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이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A 기업이 신규 개발한 종자 이거를 B 기업으로부터 산 거예요. B 기업이 완전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육종한 거를 A 기업이 사가지고 이거를 또 다시 신품종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종자원 그 담당자였으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그렇죠. 또 A인 줄 알았는데 또 거슬러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끝날지도 모르고. 안 끝났죠. 네. 끝났죠. B가 일단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주키니 호박 종자가 또 한두 종류가 아니라 121종이라고 하고요. 이제 주키니 호박에서 터지니까 다른 호박들도 무섭죠. 네. 애호박 종자 126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애호박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 저도 애호박 좋아해요. 저는 네. 심지어 주키니 호박도 애호박 없으면 사서 먹었어요.
무튼 전체에 대해서 LMO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네. 그 중에서 B기업이 가지고 있는 종자 두 종류에서 LMO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뭐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B기업이 만들어낸 특허로 낸 이 종자 얘네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좀 가늠이 되실까요? 언제 이 B기업은 이 두 종류의 그 종자를 네. 만들었을까? 예, 출원했을까? 글쎄요. 어쨌든 지금 2023년인데 만약에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다면 못해도 한 2, 3년 전에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면은 드네요. 네. 많이 봐줘서 한 2020년 요 정도? 그 전이었으면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네. 품종 하나는 2015년 등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후에 만들어진 또 다른 품종은 2017년에 출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8년? 네. 8년 동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생산 재배 분야에서는 청정 국가로 막아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8년 동안 이것들이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게 지금 누구 나한테 똑바로 설명해 줄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나? 없죠. 이미 막 퍼질 대로 퍼지고 종자는 종자대로 유통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뭔가 이 전체의 진짜 전수조사를 끝내가지고 지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할 수 있는 퍼즐은 아직 덜 맞춰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8년 전에 출연 등록을 마쳤고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는 지금 담당자들도 설명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맞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네. 이 B기업은 대체 어떻게 이 LMO 종자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B기업이요? 네. 뭔가 국내로 어쨌든 외국 종자를 가지고 올 때는 뭐 통과를 해야 되지 않나요? 검역 같은 걸? 네, 검역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네. 대한민국은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법인가요? 약칭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플레임으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당연히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역 과정에서 네. 신고를 하거나 혹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려고 했다면 정부는 검역 시스템으로 얘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어쨌거나 이 8년 동안 이 B기업에서 종자를 만들어서 몰래 들여왔는지는 또 이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에서 LMO 종자를 들고 와서 새로운 품종으로 이 씨앗을 가지고 만들어서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심지어 다른 기업에서 이 네. B기업이 만든 걸 또 바탕으로 또 다른 품종을 또 만들어내서 신규 출원을 하려고 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시스템이 하나도 작동을 안 했다. 그러니까요. 국가가 뭐 한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라고? 그게 가능해?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가 네. 이게 지금 혜수 PD가 반응이 저희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이게 후배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게 가능해? 뭐라고? 그게 가능해? 두 번째 얘기를 뭐라고? 이렇게 됐던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네. 8년 동안 그런 일이 근데 그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얘기를 하고 과연 B기업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종자를 들여왔을까? 네. 삼면이 바다고 이북에는 북한이 지키고 있는 이 남한 땅에 이걸 어떻게 들고 왔을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고 왔게요? 어떻게 들고 와? 어쨌든 검역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네, 안 걸렸어요. 그럼 검역 절차를 거쳐서 들여온 건 아닐 거고 검역 절차를 거쳤는데도 안 걸린 건가요? B기업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관 절차를 거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들어온 거죠 대체? 근데 정부는 네. 검역 기록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에는 없고 통과는 했다고 하고 너무 진실 공방인가요? 이건 그래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약칭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의 위반 소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딱 네. 봐도 그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법에 어디까지 위반했는지를 좀 다툼이 분명히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정부는 검역 기록이 없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비기염은 통관 절차를 거쳤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을 통관 절차를 거쳤나? 네. 대체 얘네 어떻게 갖고 왔을까? 라고 했는데 국제 우편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국제 우편이요. 오. 특송이 온 거예요. 네. 우편 특송으로 온 건데 네. 2011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에. 네. 이 2011년에 국제 우편으로 미승인 에레몬 종자를 국내에 반입을 했고 네. 그것이 2015년 품종을 만들어서 출연 등록 확인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누군가가 나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열심히 그 정부 부처 이게 한 5개인가 4개인가 뭐 식약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관련되어 있는데 정부 네. 부처가 열심히 보도 자료나 설명 자료 어떻게 나왔냐 찾아봤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설명이 된 게 없어요. 없고 언론 보도된 것도 열심히 다른 타사 보도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거기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송 오는 우편으로 오는 그것들은 이제 X선 검사를 한대요. 네. X선 검사를 하면은 보고 조금 저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수입 승인한 것들은 당연 대통령령에 따라서 중앙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부정을 하려고 시도가 있었으면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정부가 검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X선을 보고 검사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소량을 갖고 온다던가 씨앗은 또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씨앗을 소량으로 갖고 왔을 때 뭔가 X선에서 검사로 다 걸러내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주키니 호박만 이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GMO 수입국으로서는 거의 뭐 탑을 찍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다른 것은 안전할까? 이게 꼬리에 무는 이제 뭔가 의문들과 의혹들과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진짜 그쵸.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얘기 듣자마자 사실 이거 호박만 그런 거 맞아? 이 그쵸.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네. 호박만 그런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근데 통관 시스템이라는 게 어쨌든 여기서 씨앗을 그 다루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씨앗을 다 들여온다고 신고를 하고 뭐 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냥 국제우편으로 보내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해요. 저도 네. 이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가능해? 근데 지금 여기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가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가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허점이 지금 너무 허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GMO가 아니라 LMO잖아요. 네. LMO일 때는 이것이 번식도 가능하고 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 회사가 이게 뭔가 개발용으로 살 수도 있는데 농민들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식품 회사가에서 뭔가 식품 개발을 해서 문제가 발견된 게 아니라 네. 이 아까 우연이라 그랬죠. 네. LMO가 들어오는 거를 우연히 작년에 그 세관에서 걸렸고 그다음에 그 종자를 국립종자원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걸렸고 역추적해서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종자가 좋다고 하여 이 씨를 사서 심은 농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LMO 피해가 단순히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 그치지가 않고 생산 단계에 있는 농민들의 피해, 그것을 유통하는 유토상인들의 피해, 그리고 그 1차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한 가공 생산자의 피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 이게 더 광범위하게 지금 네.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사실 옥천신문은 이 상황 3월 26일자로 이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도 이런 보도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매주 하루하루
수십 개의 그 부처에서 쏟아내는 보도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 이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아까 농가가 이것을 심고 생산하는 농가들도 이 종자를 사가서 심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피해 농가가 오기 전에도 한 농가가 안타깝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사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무슨 사태냐부터 저희도 역으로 올라가면서 이 상황까지 알게 됐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 사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일단 이쯤에서 혹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가? 이 사태가 정말인가? 라는 의미로 골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샤이니의 리얼 듣고 오시죠. Always feel this funny 몰랐겠지만 오늘 난 조금 달라졌어 생각해봐 내 상상보다 더 슈크리한 느낌일걸 소리치고 달려 나 날아가고 있어 기다릴만 가져봐 숨죽여 순간의 느낌이야 더 원하는 대로 가보자 널 가지고 있던 지루한 old fashion 이제는 벗어버리고 너다운 solution 이것저것 복잡한 이유 따윈 버리자 똑같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자신이라면 그뿐인걸 마음이 가는 대로 한마디씩 더 가고 있어 이것이 나의 real style Yeah, my real style. Come on. 맘대로 날개를 펴고 너에게로 나만의 스타일로 follow 나를 느껴봐 자유로운 세계로 갈 준비를 마친 채 두 눈 감고 숨을 쉴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멘토 비로소 다시 찾은 나의 길로 나만의 필로 소리치고 달려 나 날아가고 있어 기다릴만 가져봐 뜨거운 눈빛에 난 타올라 더 원하는 대로 가보자 널 가지고 있던 지루한 old fashion 이제는 벗어버리고 너다운 solution 이것저것 복잡한 이유 따윈 버리자 꿈꾸고 있어 멋진 신세계로 날아가자 나를 믿고 나만 믿고 자신감으로 원하는 곳 I will go 네 number one 창을 열고 저 높은 하늘 위로 하나 둘셋 같이 한번 가보자 바로 지금 너무 자유로운걸 널 가지고 있던 지루한 old fashion 이제는 벗어버리고 너다운 solution 이것저것 복잡한 이유 따윈 버리자 똑같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자신이라면 그뿐인걸 마음이 가는 대로 한마디씩 더 가고 있어 이것이 나의 real style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지금 그 음악이 나가는 그 와중에도 혜수 PD가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계속 저한테 따져 물었는데 저는 따지지 네, 않았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도 같은 따졌다뇨? 입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동안의 그 생산 농가라든지 특히 국내에서는
GMO 반대 전국 행동, 전국 먹거리 연대,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이런 곳에서 GMO로부터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운동을 해오셨던 그런 운동단체들이 있으셨어요. 거기서 내놓았던 대안 중에 하나는 품종을 생산을 하고 그냥 품종 등록 과정에서 LMO 검사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실시하면은 네. 최소한 걸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지금 시중에서 농민들이 쓰시는 품종들은 이미 다 검사가 끝났을 거고 새로운 품종 등록을 할 때 무조건 LMO 검사를 실시를 하면은 최소한 그 절차에서는 걸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동안 안 한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LMO 종자는 앞으로 더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여기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LMO 종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비기업이 네. 이 종자 주키니 호박 이 두 종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되게 대단히 또 아이러니한 것이 비기업이 종자 이 주키니 호박에서 LMO 종자를 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할 때 네. 파트너 기관이 농립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준정부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품종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네. 이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은 네. 농약 살포 횟수를 10회에서 2회로 감소하면서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 기간을 15일 이상 연장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신품종을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농민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종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농약 덜 써도 되고 뭔가 환경적이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수확량도 더 늘고 그렇죠. 농약은 덜 쓰고 이 말은즉슨 생산비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그렇죠. 이 말도 되고 말한 것처럼 농약을 적게 쓴다는 그 약간 그것도 이게 농약을 적게 쓴다는 것은 생산비만 절감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농사를 짓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준정부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더 믿음이 갔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신품종 개발 그리고 LMO 개발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시장성이 좋잖아요. 이런 그렇죠. 딱 보도자료 딱 냈을 때 지금에 있는 종자보다는 시장성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종자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종자는 어떠한 종자가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는 순간 떼돈 버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LMO가 점점 더 종자는 계속 개발될 거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현황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어렵게 되게 전문적인 그런 거 말고 네. 막 보고서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그 두 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지 품종 등록할 때 무조건 LMO 검사를 의무화하고 네. 검사를 해서 걸렸던 것들 혹은 우리 품종 등록이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도 정보 등록 현황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등록 현황을 놔두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감시를 시민의 감시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관리 감독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사실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거가 없다고 하니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년의 과정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도자료는 그 주민들에게 어떤 또 다른 또 충격을 주었죠. 네. 비기업이 자신의 그 기업적 이윤과 이득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준정부기관 여기 왜 끼어 있지?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나 생산단체에서는 굉장히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인 것이 네. 혹시 정부에서 지금 이 LMO 종자 생산에 뭔가 계획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아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아까 전에도 그럼 2011년부터 2015년은 괜찮은 거야? 2015년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야? 라고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 지금
처음에는 그 종자 두 종도 이름을 좀 늦게 밝히고 이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공개를 하는 정보의 양이 정말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조금씩 발표하다 보니까 계속 의혹이 쌓아져 나가는 네. 단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뭔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이런 분야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나가 있는데 그 대답은 또 정부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이 옥천 상황으로 좀 돌아오면은 아까 해수 PD도 제가 그 보도 자료를 읽어줬을 때 가장 먼저 캐치한 부분이 농약 살포를 10회에서 2회로 줄였다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포인트에 더 이제 이렇게 뭔가 관심이 갔죠. 네. 정말 안타깝게도 전국의 17농가가 이 종자를 받아서 재배를 했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농가가 우리 지역 농가였고 네. 그 농가는 친환경 농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비료 사용을 최대한 네. 안 하고 농약 사용도 최대한 안 하고 이것을 그동안 지켜왔던 네. 농가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애호박 종류를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네. 주키니 호박 종자를 받아서 하우스에서 심게 된 배경에 정말 화딱지나게 폭우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려서 와가지고 하우스가 잠겼고 네. 하우스가 잠기면서 거기에 심었던 모든 이제 애호박 작물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시 이제 씨를 심어서 다시 뭔가 하우스를 가꿔야 되는 상황이 네. 왔고 그럼 어떤 걸 심을까 했을 때 준정부기관에서 발표했던 그 주키니 호박 LMO 종자 그 종자를 심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거 농약에 또 덜 쳐도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왕이면 이걸 심어봐야지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추천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친환경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심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하우스가 물에 잠기게 된 이유도 그 2000 몇 년도일까? 우리 용담댐에서 갑자기 2020년. 2020년이었을까요? 용담댐에서 갑자기 물을 많이 담수하고 있다가 폭우가 내려오니까 이 폭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물을 1초에 네. 엄청난 양이 죄송해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엄청난 양의 물을 순식간에 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버튼을 눌렀죠. 네. 왜냐하면 담수 능력을 더 안 되면 댐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뭐 대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하우스가 잠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도 어쨌든 그 사전에 뭐 준비도 제대로 안 해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잠시 조금 잠깐 하면은 네. 그때 지역 주민이 그 물이 10초에 몇 센치씩 불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뭔가 확대해서 또 제보를 주시는구나. 비가 아무리 많이 와서도 이게 물이 이렇게까지 불 수는 없다, 선생님 그랬는데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보. 네. 진짜 영상이 아까 전에 뭐 5분 4시에 보냈다 했을 때의 물높이랑 4시 5분에 보내는 물높이랑 너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비 오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온 거죠. 용담댐에서 지금 물을 이만큼 방류하고 있다고. 네. 초당 최대 2,900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네. 어마무시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5분 만에 몇 센치씩 물이 그러니까요. 불어나죠. 네. 그래서 대피할 시간도 없었죠. 대피할 시간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동의면사무소 2층 다목적 해관에 일단은 혹시나 집을 일단 비우고 이게 다목적 해관에서 주무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까봐 진짜 힘들었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여하튼 폭우 이 나라가 댐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지금 피해를 입으셨는데 네. 결국엔 또 나라가 종자 관리를 못 해가지고 또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가장 먼저 하신 거는 일단은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아 이제 농가 생산자로서 네. 생산자로서 어쨌거나 본인에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주고 있는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손이 더 많이 노동력을 더 많이 들더라도 친환경 농사를 좀 지어내겠다라는 그런 게 대단히 크신 농민이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화가 났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기사에서 거기 보면은 무식하게 농사 짓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37년 정직하게 친환경 농사를 지어왔고 호박 농사에 저와 제 아내는 물론 2딸까지 온 정성을 다해왔는데 소비자와 국민들 앞에 죄인이 된 기분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가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네, 네. 저것도 사실은 유경 기자가 많이 네. 정리를 해서 한 거고 네. 거의 눈물을 지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더욱 좀 화가 나는 포인트는 네. 이걸 사태를 수습하는 이제 정부의 태도가 어쨌거나 이 LMO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빨리 해야 될 것들은 이 확인된 것들을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먹거리에는 이런 LMO가 들어가 있다고 국민에게 알리거나 혹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다 전량 수거하고 폐기하거나 이런 게 빠른 속도로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농민들은 이 일년 농사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 식구 내 식구가 먹고 사는 게 걸려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보상이 여기서 어느 정도로 생산될 것인지 그 생산된 그 호박의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여서 이 사람이 얼마의 소득이 올해 발생할 것인지 예측을 해서 보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보상이 필요한 순간마다 이게 정확한 보상이 안 됐던 경험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속 시원한 합의점을 못 찾았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폐기 못하고 일단은 그 하우스 주변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뭔가 굉장히 많은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 정부와 이 농민이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네. 우리 농민은 친환경 농가였거든요. 네. 그 하우스 내에 정말로 일렬 반듯하게 주키니 호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키니 호박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친환경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농약을 왜 쓰게 되고 살균 소독을 왜 하게 되냐면 진딧물이라든지 뭐 각종 그 병균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지금 뭔가 지금 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줄이려고 하면은 혼작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호박을 짓고 있는데 이 호박을 좋아하는 진딧물 종류들이 다른 모종을 전혀 다른 네. 작물을 옆에 심으면 글로 다 간다. 네. 이런 식으로 혼작을 좀 하거나 혹은 여기 이 한 평의 땅에서 한 농작물만 짓지 않고 종 다양성을 실천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종이랑 같이 놓으면은 뭐 그게 발생하지. 같이 잘 자라는거나 네. 이런 게 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농민도 뭐 참깨나 청볼이나 다른 작물 사이에 이런 것들을 심어 놓은 네. 경우도 있었고 호박을 주키니 호박과 애호박을 혼작하고 있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호박이다 보니까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정부는 본인들의 책임은 주키니 호박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물이 그렇게 단순하게 있나요? 이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령 거기에 호박이 아니라 참깨를 심든 청보리를 네. 심든 그런 혼작이 있었어도 왜냐하면 호박종과 참깨가 이게 만난다고 얘네들가 그 혼종 번식이 나올 수 있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농민은 이 LMO가 어떤 식으로 땅에 영향을 미칠지 어떤 식으로 다른 종에 영향을 미칠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네. 다 폐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셨고 심지어 애호박과 혼작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더 네. 생각할 것도 없이 왜냐면 아까 LMO는 번식과 네.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게 정리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정리 안 될 게 있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를 정말 많이 연구하는데 그러니까요. 뭐라고? 저는 그게 왜 안 돼?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에레모 사태니까 에레모 주키니 호박 사태니까 네. 정부가 이 예산을 주키니 호박 말고도 지금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 사이에서 근데 피해는 농민들이 오롯이 보는 거잖아요. 소비자랑.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네. 어쨌거나 이분은 친환경 농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LMO에 오염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땅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된 것들이 없었어요. 이 네. 한참 이거를 폐기 안 하고 있으실 때는. 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첫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네. 이게 그 문제가 없을 때까지 토양 검증을 거친 이후에는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친환경 인증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죠. 이분은 뭐 갑자기 친환경 농사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자부심이 큰 농민이라서 네.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납득이 안 되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참.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부는 어쨌거나 빨리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뭔가 완전히 100%속 시원한 얘기 듣지는 못하셨지만은 본인도 이거 빨리 폐기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잠정적인 합의안 속에서 빨리 그 폐기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보상도 바로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어떤 퀴즈인가요? 그 우리 농가는 사과를 하셨거든요. 네. 사과의 시점은 이 난리가 났던 거의 초반 단계였어요. 네. 근데 지금 정부는 사과를 했을까요? 정부는 사과를 했을까? 보통 용담댐 때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거쳐서 뭔가 법적으로나 뭐 입증을 받았을 때야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최대한 사과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했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이 들어간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니 농민도 사과를 하는데 정부는 왜 사과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뭔가 정부 입장에 부처 관계자 입장에선 사과를 하면 뭔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반되는 뭔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수순들이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아니면 최소한 법적인 책임과 뭐 이것을 다 떠나서 국민들에게 이런 불안을 안겨드리고 그 농민에게 피해가 가고 이 소란과 야단 법석을 떨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에 전제를 깔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거. 그러면 그 농가에서 여튼 생산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인가? 근데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죠? 왜냐하면 네. 일단은 이 주키니 호박 이 LMO 종자가 발견된 두 종류에 대해서 그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었거나 이거를 뭐 잘게 썰어서 뭐 그 볶음밥 야채 막 요즘 그 당근도 잘게 쓸고 감자도 잘게 네. 쓸고 양파도 잘게 쓸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팔아요. 팔잖아요. 네. 뭐 이게 뭐 그 스프용으로 팔다든지 볶음밥용으로 판다든지 네. 혹은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되어 그쵸, 있잖아요. 그쵸. 밀키트에 호박, 이 주키니 호박, 이 LMO에 오염되어 있는 거 요거 몇 조각 있어도 그것도 오염된 식품이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나가 있고 이게 정말로 깔끔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식약처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밝히는 그 시간이 이 3월 26일에서 보자 4월 7일, 4월 10일, 4월 12일 뭐 이런 발표를 하는데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보도 자료를 다 보진 않았는데 전수조사가 그 짧은 기간이 됐다고? 이게 돼? 내가 지금 마트를 가서 대형 마트를 가가지고 봤을 때 저는 정말 죄송한데 1인 가구에서 밀키트 정말 잘 사 먹거든요. 네. 밀키트 몇 개만 봐도 지금 호박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물론 주키니가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약간 불안? 그렇죠. 아니 의혹? 전수조사를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랬는데 그 뒤로 뭔가 문제가 안 됐으면은 그래 정말 발빠르게 수습을 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 단체에서 검사한 것 중에서 아직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벌써 네. 결과를 아는 듯한 저 표정은 뭐죠? 민간 단체에서 조사를 한 거에서 식약처 검사했을 때 누락된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 상황이 왔어요. 함부로 전수조사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뢰성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이 또 불거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다. 발견될 때마다 꾸준히 발표하겠다. 네. 그리고 진짜로 다 했을 때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너네 빨리 안 한다. 어떻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 모르고 지금 유통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리는 듣겠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뭔가 지적은 당하겠지언정 지금 조사한 것은 믿을 수가 있어. 저 결과 발표는 믿을 수 있어에 대한 의혹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전수조사 다 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면 그게 이 불안을 잠재우는 걸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한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주키니 호박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 에르모에 오염되어 있는 거 난 먹었나 안 먹었나 내가 먹은 걸 확인할 수 있나 안 확인할 수 있냐 그거 솔직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저처럼 1인 가구로서 가공식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는 이 안전 기준이 없지만은 여하튼 고품종 그 비기업이 사왔던 최초 품종 네. 그 에레모 종자는 이거는 정부 부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캐나다에서도 95년 이후 안정성이 확보되어 승인 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의아한 게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으면 그게 어떤 효과가 나온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까지를 조사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당장 문제가 없었다, 당장 무슨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체에 누적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는 다른 종이랑 아까 비슷한 다른 종을 같이 심었을 때 막아주는 게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종이랑 같이 심으면 안 되는지 이런 연구 조사가 될 만큼 이 종자가 충분한 기간을 거쳤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고 저도 여기 이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종자가 나와서 이 종자의 안전성에 대한 그 검증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내 후대에 내려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변형한다는 그 기술 자체가 네. 굉장히 윤리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혜수 PD랑 저도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안 했겠습니까? 하셨겠죠?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변형 생물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네. 보면은 이 법의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은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국제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 이런 의정서 처음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나 이런 의정서 처음 들어봤네. 바이오 안전성에 관련된 의정서가 이미
몇 개국에 169개국이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오, 네. 이 LMO 이 식물에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국가 간 이동을 하거나 취급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지 뭔가 합의된 문서래요. 네. 그때 어쨌거나 가치가 국민의 건강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이 미치는 위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네. 생물 다양성 이 네. 부분이 우리가 지속 가능성은 다양성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 작물이 번식이 빠르다고 해서 그 작물로 다 도배를 해버리면 그 작물만 남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자는 여러분 종자에 대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종자를 쓰시는 이에게 당연히 지불 비용을 받고 있는 거라서 네. 이것은 어쩌면 그 식량 위기에 이 종자의 문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뭔가 농민이 이 농작물을 심어서 절반은 농산물로 팔고 다 씨를 받아서 내년도 농사를 짓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을까? 저는 절반이 될까? 절반이 뭐야? 왜냐하면 다 종묘사 가서 네. 농약사 가서 이렇게 다 사서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놀란 게 저는 어릴 때 이거를 심으면 당연히 씨를 채취해서 심으면 다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자라게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종자가 네. 있고요. 네. 그 유전자를 변형을 그러니까요. 해서 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조작된 이게 만들어진 변형된 그런 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이 씨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심고 내년에 심고 몰래 심고 이럴 수도 아니 이 전이네. 그런 씨앗이 만들어진 계기가 네. 처음에는 그런 종류의 씨앗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씨를 받아서 씨값을 내고 쓰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씨를 받아서 그 종자를 심고 또 이 수확을 하고 있으니까 종자회사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다음 세대로 못 내려가게. 그러면 종자회사는 이 농민이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생산물을 생산을 하고 씨를 받아서 이걸 심었던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심었다는 걸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우리 거를 썼다. 네가 최초로 종자를 받아갔을 때는 매년 종자를 사서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사갔는데 네가 이것을 어기고 그 씨를 받아서 또 뿌려서 또 썼다. 왜? 그 씨는 앞서 말했다시피 뭐 농약에 강하다던가 네. 뭐에 강하다던가 생산량이 더 많다던가 이렇게 또 개발된 것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걸 썼고 일일이 막 그 자맹 취재처럼 자맹 조사처럼 그 종자회사 직원들이 막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엄청난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법정 소송을 간다든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몰래 주거 침입은 아닌가요? 아니 그 정도 그건 침입이 아니고 소비자인 척하거나 그렇게 가서.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웃기다고 보는 게 종자라는 건 어쨌든 자연이 준 산물인 거잖아요. 그럼 자연에 대한 그 저작권을 본인들만이 가졌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개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면은 뭔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종자회사들의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더 윤리적이거나 이랬으면은 이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 기인된 거라서 네. 굉장히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거나 옥천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모아서 그러면 지역 안에서 우리가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안들은 어쨌거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잔뜩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역 안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GMO로부터 우리가 오염이 됐다 우리의 식탁에 했을 때 와닿으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과자 사 먹고 있고 열심히 밀키트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랬을 때 가공식품의 이용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식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네. 근데 국가가 이 고민을 하게끔 만들려면 어쨌거나 국민들이 GMO에 대해서 LMO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셔요. 음. GMO가 위험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왜 위험한지 몰라. 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금 뭔가 쉽사리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좀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는 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를 지역 안에서 농민들, 생산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멀리 갈 거 없이 GMO 완전 표시제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적이 논-GMO 표시는 네네네. 하는데 완전 표시는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우 혜수 PD 많이 알고 있네요. 어디서 들었냐면요. 네. 뷰포인트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GMO 완전 표시제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GMO 완전 표시제를 안 한 이유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GMO를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 아, 격렬하게 반대를 하겠죠. 네. 왜 반대를 할까요? 어쨌거나 소비자들이 얘는 GMO로 만드는 거야, 얘는 GMO로 만들지 않은 거야를 아는 순간 네. 뭐를 집을까요? GMO가 안 들어간 걸 집겠죠. 어쨌거나 네. 선택지가 열려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렇게 무언가를 가공식품을 사든 생물을 사든 뭘 사든 GMO 표시는 왜 하는 거지? LMO 표시는 왜 하는 거지? 왜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낮아질 것이고 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식품 시장은 좀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GMO가 아닌 걸로 만든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 네. 생산비가 엄청날 거예요. 그 가공식품을 만들 때. 아, 그래서 비용 때문에 관발을 극심하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GMO에 오염된 혹은 LMO 작물을 쓴 걸로 가공식품을 만들지 마 이런 것들은 강제를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 GMO가 들어간 콩이로 만든 사료를 소에 먹이지 마 이런 것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GMO 식품이 들어갔는지 원재료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최소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끔 그 소비자의 선택이 결국에는 이 시장을 조금 더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첫 단추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법제화하는데 조금 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좀 이제 다시 얘기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료용이나 가공식품에만 GMO를 무수히 많이 수입을 해서 쓰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재배 생산 영역에서도 이미 뚫렸다라고 이제 이 정도로의 위기감이 들었으면은 이런 법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안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래 어떤 노래 선곡하셨죠? 제가 B1A4 노래를 선곡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야, 너 똑바로 말해. 어디야? 어딘데? 집이지. 지금 어딘데? 자꾸 왔다 갔다 뭐라는 거야?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오늘따라 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건 모르니. 눈만 열면 너는 매일 거짓말. 눈만 뜨면 너는 매일 거짓말. 틈만 나면 너는 매일 거짓말. 이제 나는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 What's up, tell me what's up.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 What's up, tell me what's up. 야, 너 솔직히 말해. 누구야? 누군데 그리
해봤자 말짱꽝이야. 이게 다 누구의 탓이야. 다 퍼준 게 드랙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될 거라고. 물론 내 꿈에도 밥이나 먹어야지. 근데 뭐 먹지? 마음은 아픈데 비만 내리네. 나는 이런데 너 잊고 있겠지. 눈만 열면 너는 매일 거짓말. 눈만 뜨면 너는 매일 거짓말. 틈만 나면 너는 매일 거짓말. 이제 나는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 What's up, tell me what's up. 전에 돌아서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요 baby girl. 밟지 않아도 좋아 난 찾지 않아도 좋아 너를 쳐다만 봐도 좋아 난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You.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 나는 What's up, tell me what's up.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 정말 Every time I think about you, every day 날 생각해. Every time I think about you, 난 오늘도. Every time I think about you, every day 날 생각해. Every time I think about you, 난 오늘도. 야,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